창의적 읽기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시작할게. 제목 봐봐.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놀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창의적으로 읽으래요. 그럼 창의적 읽기가 뭘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창의적 읽기를 볼게. 자, 창의적 읽기는요. 글을 읽으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일단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갖다 우리 사실적 읽기가 되고 비판적 읽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며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 방법이 창의적 읽기야. 자, 창의적 읽기 방법.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태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 앞에 사실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 이게 다 돼. 그게 기본으로 깔리고 그럼 창의적 읽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면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는 게 창의적 읽기야. 그러면 이 글은 봐, 제재개관 봐. 논술문이야. 논술문은 뭐야? 주장하는 글이지. 그래서 설득적이고요. 그리고 비판적이야. 놀이터에 대해서 나올 거고. 자, 우리나라 놀이터가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할 것이고, 자,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먼저 왜 이렇게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를 설계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자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문제가 나오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인용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볼게.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인용해서 인용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지, 그지? 요런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걸 참고로 해서 본문 읽어보자. 자,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이 부상이야. 상처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대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 약간 긁히고 이런 거.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 아주 위험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 가벼운 부상이야. 요거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의 예를 들었다, 그치? 예시다.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 나는 거,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호들갑스럽게 놀이터 너무 위험해, 우리 아이가 무릎이 까졌잖아, 이렇게 막 호들갑스럽게 보지 말라는 거야.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도전과 모험이 있는 그런 놀이터는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가벼운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요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그러나 그물에 목이 걸린다거나, 이거 진짜 위험하지, 그지?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자, 심각한 부상의 예도 나와 있고,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놀이터의 기본 전제는 안전이 중요해. 제일 중요해.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만 약간 가벼운 무릎이 까진다거나 요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냐. 자, 하지만 만약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수준의 부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 발생하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려져 있다. 이게 이제 다행일지 이제 의문인 거야.
왜? 놀이터의 안전 규정이 때문에 도전과 모험이 있는 놀이터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한 일본 건축가는 이거 인용하는 거야, 인용. 자, 어린이 놀이터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네. 일본 건축가가 쓴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는 책. 여기서 놀이기구가 어떤 단계, 기능적 놀이 단계하고 기술적 놀이 단계하고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 자, 기능적 놀이 단계는요,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그냥 놀이기구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미끄럼틀은 미끄럼 그냥 타는 거지, 그지? 미끄럼틀. 철봉, 그냥 매달려 보는 거지. 이런 게 기능적, 놀이기구의 기능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 좀 애매한데,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한다. 놀이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이 향상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스케이트보드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계속 이렇게 타면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이 향상되지. 그럼 팽이 돌리기 이런 거. 팽이 돌리기 계속하면 기술이 향상되지. 이게 기술적 놀이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게 주체적으로 놀이를 하는 단계인데, 자, 요거는 어느 거 농구 골대 같으면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이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구름다리 같은 경우 먼저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얼음땡 놀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거지. 이게 사회적 놀이 단계야.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능적 단계에서 단순히 그 놀이기구만 갖고 노는 게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 같이 어울려가지고 응용하면서 같이 놀고 기술도 향상되고 이런데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 어느 단계에 있다고?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재미를 느끼겠니? 재미를 못 느끼겠지. 적지 않은 놀이터가 우리 놀이터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 그지? 그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기능적 놀이 단계. 우리 놀이터 생각해봐. 아파트에 있는 거 미끄럼틀 있고 시소 있고 그네 있고 요 수준이지, 그지? 그건 아니야. 진짜 유치원 애들이 노는 단계잖아, 그지?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지, 그지? 자, 보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놀이터가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대요. 안전한 놀이터가 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까?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껴질 때, 단순 수준이 낮아. 아이들은 본래 용도대로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는 놀이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야. 원래 미끄럼만 타야 되는데 그렇게 미끄럼만 타진 않는 거야. 그건 너무 재미없어, 시시해.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원래 기능이 안 맞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려고 꽝 부딪히고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이 길을 걷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들은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뛰어넘어서 가려고 하는 거야.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그게 놀이이기 때문이다. 자,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다양하고 창의적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반달리즘이야. 반달리즘 설명은 옆에 있다. 반달리즘은요,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넓게는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의 외관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 이 반달리즘,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반달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그림 봐봐. 여기 놀이터가 있지. 요 큰 애들이 있지. 큰 애들이 뭐 하고 있니? 미끄럼틀은 미끄럼을 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렇게 해봐. 여기 미끄럼틀에 여기 앉아있고 막 거꾸로 올라가고 이러잖아. 그지? 이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거야. 자, 놀이터 안전 규정 때문에 위험한 놀이기구 같은 건 안 만들어놔. 안 만들어 놓고 굉장히 제일 안전한 것만 놔두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꾸로 막 올라가고 이로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세 번째 볼게.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이러한 지루함과 실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왜? 하지 말란 것을 하니까. 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다. 아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틀에 붙여놓은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는 오히려 놀이터를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 거꾸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응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이러한 미끄럼틀밖에 없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의 조합놀이대, 중앙의 조합놀이대 1개와 그 주변의 그네 또는 시소 2개, 그리고 밑에 이제 요즘은 모래도 아니고 고무매트나 고무칩 포장이 된 바닥이 많아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다 색다른 놀이터가 없는 거야. 니네들 생각해봐. 대부분 이런 놀이터지. 놀이터 요즘 근래에 가본 기억이 잘 없지, 그지?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지? 즉,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가 아닌 거야.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탄성 고무칩이다.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 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안정성 면에서 이게 탄성 고무칩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더 안정성의 견주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어. 최근 국가 표준이 만들어져 개선되었지만 오히려 한여름 탄성 고무칩 바닥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냄새도 나고 좀 이게 그 아스팔트 이렇게 고무 냄새 있지. 그것도 또 나고 그게 또 열기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더 안 좋다는 거야. 그런데 왜 고무 매트나 고무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뭐가 더 쉽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은 편의주의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 첫 번째가 창의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놀이시설이고 첫 번째가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시설 이게 첫 번째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관리하기 쉬운 걸로 만든다는 거야.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 갈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아까 위험하다고 아이들이 같이 올려가 막 뛰고 놀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이 조금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과잉보호를 하는 거야.
어른들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급급하다. 표면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 세 번째 아이들이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 뭐였지? 창의성과 다양성이 없다. 두 번째가 편의 위주의 놀이 시설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막 보호해줘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거 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럴 기회를 안 준다는 거야.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게 아니야. 조심스럽게 피운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위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아이들 스스로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른들이 과잉보호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자, 결론.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놀이는 도전이래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놀이터는 이렇게 도전할 만한 놀이터가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게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조금 무릎도 깨져보고 까져보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 너무 안전하게 해놓고 있어요. 안전하게 만들었어. 근데 걔네들 수준이 안 맞잖아. 수준이 안 맞으니까 어떡해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고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매달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안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전을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지, 그지?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요게 이제 글쓰기의 핵심 주장이지. 아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안전만 신경 써가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놀이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을 이렇게 기둥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지. 세워야 한다.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조해야 하는 안전의 관점에서 흔히 위험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 밝은 눈을 가진 사람 글을 짧게 소개한다면서 또 인용을 했네, 그지?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지혜로운 눈, 밝은 눈은 지혜로운 눈, 한자로 하면 해안이라 그러지.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 자, 사람의 짧은 글을 소개한대요. 애당초 아이들의 놀이란 다소 모험적이고 더러우면 시끄럽다. 그런 점을 배제하고 놀이를 규제하려고 들면 아이들은 이런 점을 배제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놀이터의 기본 이념은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약에서 벗어난 공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는 놀게 해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노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약간 경미한 부상은 좀
감안하고 좀 창의적으로 모험적으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은 다 했고 앞으로 가가지고 옆에 기둥이 보자. 어디 갔냐면 149쪽으로 가보자. 자, 옆에 기둥이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 아이들이 흥미가 반영되지 못하지.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야. 왜? 아이들이 지루하니까 거꾸로 매달리고 뭐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이러니까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고무침으로 포장된 놀이터 바닥의 문제점. 자, 이게 이제 관리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여름에는 탄성 고무칩 바닥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고. 자, 반달리즘은 아까 제 했고, 그 다음에 가면 150쪽에 글쓴이는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한다? 자,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이 제목이지. 자, 놀이란 게 어떤 의미니? 자, 니네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핵심 구절 모아보기 한번 가자. 자,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놀이터에는 위험 요소가 걸려져 있어. 걸려져 있는데 심각한 수준의 부상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놀이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복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부상, 무릎 까지는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서론2에 자, 그물에 목이 걸리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지, 그지? 그지? 그래서 자, 글쓴이는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놀이터의 기본 요소는 뭐야? 안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안전을 전제로 하면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거지. 자, 회복이 이런 거. 어려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하면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자.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있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 위험 요소가 걸려져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놀이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우리나라 놀이터는 안전하다. 안전해도 너무 안전하다.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과 창의성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놀이터의 단계는 처음에 그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 책에서 얘기한 기능적 놀이 단계는 놀이기구에 갖춰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놀이 단계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 놀이 단계인데, 자, 기능적 놀이 단계가 뭐야? 놀이기구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체험하는 것. 기술적 놀이 단계는 기술 자체가 향상되는 단계지. 예로 앞에 거는 자, 그네를 앉아서 주의 즐거움을 타는 수준.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서서 그네를 타며 발을 구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기술적 놀이 단계고, 거기에 친구랑 마주보고 하면 사회적 놀이 단계가 되겠지. 같이 마주보고 발을 한꺼번에 둘이 같이 굴리면 그렇게 되겠지. 자, 새로운 3 볼게. 자, 마지막으로 자, 사회적 놀이 단계가 있지. 사회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자, 마지막 단계지, 요게.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활용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주도해 나가는 단계고, 그리고 자, 새로운 놀이 방식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가능한 놀이 단계야. 그 다음에 본론 1에 보면
이래.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단계인 기능적 놀이 단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로 느끼는 거야. 자, 세 단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의 놀이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니? 문제 제기하고 있지. 그래서 독자에게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가 아직도 아이들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규정만을 충족하는 기능적 놀이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본론. 자, 아이들의 흥미에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왜? 자, 수준이 낮다고 느껴질 때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자신의 놀기에 지나치기 쉽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새롭고 긴장감 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게 놀고 결국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야. 맞지 않게 놀게 되고 그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은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는 거 반달리즘이지.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그게 놀이이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 때문이야. 글쓰리는 지루한 놀이터가 위험한 이유를 반달리즘 경향에서 찾았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놀이를 통한 창의성과 사회성을 습득한다. 또한 놀면서 오가는 대화 속에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나 협동심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사를 보면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 가나 놀이터 중앙의 조합 놀이대 1개,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그러니까 뭐가 있니? 가운데 미끄럼틀 하나 있고 옆에 그네 있고 시소 있고 밑에 고무 매트나 고무칩 포장된 바닥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형식에 맞춰가지고 실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놀이터를 새롭고 창의적으로 조성하는 일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와, 독일 얘네들은 이게 정책의 주요 과제래. 그래서 지역 주민과 아이들, 놀이터 시공 전문가와 건축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 가나 구성이 비슷한 획일화된 놀이터에 그치고 있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는 어른들 때문이라는 거야. 글쓴이는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제일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 놀이가 지닌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본문 6 보면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 우리가 안전을 갖다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안전을 스스로 배워야 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의 놀이 수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놀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는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약간 경미한 사고가 있더라도 조금 도전할 수 있는 게 그게 스스로 안전도 키우고 그게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이기 해결 능력과 도전의식, 친구들과의 협동의식을 배운다. 글쓴이는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이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어떤 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면서 해결 능력과 도전의식 그리고 친구들과 활동의식을 이렇게 도와주는 장이 되는 게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와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놀이기구 발달 단계,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놀이 단계 넘어갈게요. 앞에 많이 했으니까. 자, 오늘날의 놀이터 모습. 우리나라 대부분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편의만 중시한 그런 놀이터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놀이터가 재미없고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가 된 거고, 그러면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는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갈 수 있는 공간, 안전하지만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공간,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즐기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공간, 이런 도전 가능한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놀이터 재밌겠지, 그지? 정말 재밌는 놀이터 같아. 자,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는 보시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